테슬라 소식입니다. 이제 믿을 건 자율주행 SW. 현재로선 테슬라가 기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버팀목은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매출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테슬라가 중국에 이어 최근 미국 시장에서도 주력 모델인 모델 3과 모델 Y에 대해 6%에서 20%를 내리는 등 공격적인 할인 전략으로 나름 효과를 보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테슬라의 부활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율주행 SW 매출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궁극적인 테슬라의 수익 모델이라고 강조한 바 것이다. 삼성증권은 이와 관련 테슬라가 올 하반기에 FSD 상용화와 소비자의 채택률 상승이 뒤따르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재 전체적인 테슬라 차량의 FSD 채택률은 저조한 수준이다. 테슬라의 지난 2022년 3분기 완전 자율주행 채택률은 2에서 3%로 추정됐다. 삼성증권은 테슬라 FSD의 경쟁력에 대해 팬덤이 높은 시내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이며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AI 기반의 학습 데이터의 축적 등 소프트웨어의 고도화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테슬라가 올 1월 말 배포할 예정인 FSD 버전 11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버전 11에서는 기존 오토파일럿과 FSD가 소프트웨어 통합을 통해 섀도우 모드를 통해 충분한 학습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고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섀도우 모드는 운전자가 자율주행 모드를 켜지 않아도 차량 운전을 하는 동안 계속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말한다. 앞서 자율주행 경쟁사인 모빌아이는 자율주행 레벨 3부터 규제 당국과 소비자에게 검증이 필요한데 이를 섀도우 모드로 해결할 수 있으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최근 열린 CES 2023에서 언급한 바 있다. 삼성증권은 테슬라가 1월 말부터 FSD 버전 11이 배포된 후 올 하반기에 성능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소비자 채택률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채택률이 10% 상승할 때마다 연결 영업이익률이 0.5%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런데 만약 올해 말까지 FSD 채택률이 계속 5% 미만에 머무른다면 테슬라는 현금 유동성의 부족으로 증자가 필요해질 수 있다고 삼성증권은 예상했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테슬라의 순연금은 보유는 174억 달러로 추산되며 올해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기가팩토리 등을 포함해 투자 금액은 400에서 5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애플 소식입니다. 아이폰 광고에 또 중국 설날 표기. 애플이 아이폰 광고에 중국 설날이라는 문구를 또다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구는 자칫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설을 따르는 듯한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음력 설날로 정정되고 있는 표현이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 설이라고 표기해 비판받았던 애플이 올해 관련 문구를 재차 사용한 것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3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아이폰 14 프로 광고를 올리며 차이니즈 뉴 이어이라는 문구를 표기했다. 아이폰 14 프로의 고화질 사진 영상 기능을 광고하는 영상이다. 중국 영화 감독 펑페이가 연출하고 현지 배우들이 출연했다. 걷거나 뛰면서 촬영해도 흔들리지 않는 기능 등이 부각됐다. 애플은 2018년부터 매년 설을 앞두고 단편 영화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아이폰 13 프로로 찍은 단편 영화에 중국 설이라는 표현을 써 아시아권 국가들로부터 비판받기도 했다. 중국 설이란 표현은 국제사회에도 잘못 알려져 이를 바로잡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애플은 관련 비판과 정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향한 비위 맞추기식 광고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 내 애플 사랑은 전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 11월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폰 14 시리즈는 지난 9월 중국에 출시된 이후 7주 연속 판매량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애플은 오랜 기간 중국 시장을 중점 관리해왔고 매년 신제품을 중국에 가장 먼저 출시하고 있다. 앞서 구글 등 전 세계 기업들은 관련 항의를 받고 중국 설이라는 표현 대신 음력 설이라는 표현으로 정정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 등은 국제사회에서 설날에 대한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오픈 AI MS 야심만만 시나리오 챗GPT
달리 GPT-3 등을 앞세워 생성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오픈 AI를 위협적으로 바라보는 회사들이 늘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생성 AI가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대권 레이스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확률 높은 승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오픈 AI와 동맹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예전부터 그랬고 최근에도 계속 거액을 오픈 AI에 쏟아붓고 있다. AI로 테크 업계 판세를 한번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진하게 풍긴다. AI를 향한 마이크로소프트 공격 행보는 사티아 나델라 CEO가 직접 주도하는 모양새다.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나델라 CEO는 몇 년간 2주에 한 번씩 AI 리더들과 내부 미팅을 열고 있다. 공개석상에도 AI에 대한 낙관론을 쏟아낸다. 그는 지난해 말 한국을 방문해서도 생성 AI로 만들어지는 데이터 비중이 제로에서 10%까지 늘어날 것이다. 생성 AI는 앞으로 모든 제품과 경험들을 시각화해 줄 것이다고 곡소리를 높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생성 AI 기술을 기업, 개발자, 소비자 등 자사가 보유한 제품들을 확장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오픈 AI 기술을 자사 제품들과 접목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오픈 AI와 협력해 코딩 AI인 코파일럿도 개발했고 빙 검색 엔진의 이미지 생성 AI인 달리를 투입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빙 새 버전에선 챗GPT까지 접목할 것이란 보도까지 나왔고 최근에는 오픈 AI 생성 AI 기술을 문서, 프레젠테이션, 이메일에도 도입하려 한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플랫폼을 총괄하는 에릭 보이드는 뉴욕타임스를 통해 시티아 나델라는 AI에서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고 있고 우리 제품들에 걸쳐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픈 AI의 제품 로드맵도 점점 대담해지는 분위기다. 오픈 AI는 현재 GPT-4도 개발 중이다.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들에 따르면 GPT-4는 이번 분기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해고 불안 시달리는 아마존 직원들의 선택. 미국 기술 및 금융기업들을 위시해 대대적인 감원이 증가하고 있다. 불황을 예고하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해고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 현명하지 않다. 근무하고 있는 동안 예상치 못한 실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커리어 쿠셔닝을 하는 게 훨씬 낫다. 블룸버그는 커리어 쿠셔닝이란 특히 감원이 임박했을 때 완전히 고용된 상황에서 플랜 B 쪽에 줄을 서는 것이라고 했다. 점심시간에 네트워킹을 위한 전화를 걸거나 다른 기업에 있는 동료들과 연결하는 등 새로운 고용을 위해 나서는 시기인데 최근 아마존 직원들이 특히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15일 전했다. 일부 아마존 직원들은 아직 고용된 상태지만 링크드인에서 구직 중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들의 상사, 그리고 그 상사 위에 상사가 볼 수 있음에도 말이다. 링크드인이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2020년 도입한 이 배너는 기술업계의 정리해고가 파급되면서 점점 더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아마존에서 채용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카일라 룩은 지난해 11월 해고 계획이 발표됐을 때 불안감이 고조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학을 갓 졸업하고 결혼을 계획 중이어서 비용 부담과 불확실성은 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룩은 첫 번째 감원 라운드에서 살아남았지만 회사가 처음엔 1만 개 일자리를 줄인다고 했다가 1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을 때 불안감은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룩은 지금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라고 판단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링크드인의 룩의 팀 매니저 중 한 사람이 구직 중이라고 게시하자 룩은 자신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괜찮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그는 아마존에 더 머물고 싶어 하지만 이력서를 이곳저곳에 보내고 있다. 회사엔 일종의 반발로 보일 수는 있다. 룩의 경우는 블룸버그가 파악한 아마존 직원들의 6개 이상의 구직 중 게시물 중 하나였다.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최근 해고와 관련해 보낸 사내 메모에서 이런 결정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환 건강보험급여, 외부 취업 알선 지원 등이 포함된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구글이 인정한 마케팅 솔루션 에어브릿지 AAP 파트너 선정. 마케팅 성과 측정 및 분석 솔루션 에어브릿지의 개발사인 AB180은
에어브릿지가 구글 앱 어트리뷰션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양사는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광고주 지원을 다각화하는 등 시너지를 도모할 방침이다. 구글 AAP 프로그램은 광고주가 구글의 모바일 광고 상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광고주의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해 마케팅 캠페인 성과 측정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골라 선정한다. 에어브릿지는 이번 파트너십 확대로 구글과의 연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쉽고 간단하게 마케팅 캠페인을 설정할 수 있다. 또 구글 광고의 최신 기능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 광고주의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필 AB180 대표는 이번 구글 공식 파트너사 선정은 강력한 마케팅 성과 분석과 더불어 모바일 사용자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업계선도 기업 구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광고주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마케팅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캠페인을 운영하고 마케팅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B180은 2015년 설립된 마케팅 분석 기업이다. 마케팅 성과 측정 및 분석 솔루션 에어브릿지, 프로덕트 분석 솔루션 앰플리튜드, 마케팅 자동화 및 고객 인게이지먼트 솔루션 브레이즈 등을 제공하고 있다.